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와, 네, 오늘도 옛다 책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드디어 마스터미리를 조금 제치고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지역에 있는 출판사, 옥천, 충북 옥천에 있는 출판사인데요. 포도밭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실 텐데, 김정선 작가라고 주로 유유 출판사에서 글쓰기, 뭐 문장 다듬기,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꽤 그 판매 지수가 높은 책 가운데는 이제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하고 뭐 동사의 맛, 소설의 한 문장 이런 이제 책들을 펴내셨던 분인데, 요번엔 리뷰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뭐지? 리뷰 소설? 나만 모르나? 내가 또 그 문학 쪽에 또 굉장히 낮은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생소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그런 타이틀을 붙이셨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이 제목을 봐서 이 제목이 너무 우울해서 약간 좀 우울증, 좀 디프레션 되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 때문에 별로 읽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이제 약간 발랄한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김정선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정선, 단행본 교정 교열 일을 오래 해오고 있다. 네, 25년째 외주 편집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세요. 25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인데, 그것도 외주 노동자, 외주 편집자라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시기도 한 거여서 참 되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 혹은 피와 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원고를 최소한 3번 이상, 그것도 연이어 꼼꼼히 봐야 하는 일이다. 30년 정도 하면 미치거나 돌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저도 예전에 편집 일을 좀 해봤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떤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원고를 딱 받아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처음 글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수정 전이긴 하지만 그 감동들이 되게 좋은데,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제 첫 독자가 된다는 그 기쁨들이 굉장히 커서 이제 편집하시거나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되게 즐거움들이 큰데 반해서 이제 그게 책이 될 때까지 또 여러 번 이제 수정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같은 원고, 비슷한 원고를 계속 이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그 가졌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쭉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나도 이 일을 참,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저는 했는데,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기는 되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생님은 25년씩이나 해놓고 30년 정도 하면 미치거나 돌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네요. 멀쩡하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걸 테니까, 편집 일을 한다는 걸 제대로 한다라는 건 정말 뼈를 갈아 넣는 일이기도 하고, 눈이 빠지도록 이걸 어떻게 고쳐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문장 구조에 따라서 따다다다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조금 더 독자한테 원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뜻들이 잘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편집자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 30년이 되기 전에 이 무간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고민을 제법 진지하게 할 무렵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책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하긴 동사의 맛,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소설의 첫 문장 등도 다 그렇게 낸 책들이니 말해 뭐 하랴. 이런 지은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좀 멋있어요. 멋있는 두 여성, 젊은 여성 작가분들이 추천사를 또 써주셨는데요. 이제 뒤 표지하고 뒷 날개에 이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일간 이스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누군가 공유해 놓은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포스팅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다. 나에게 원고료를 주면 자기가 매일매일 글을 써서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자들을 모으는 그런 이제 포스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 젊고 이 에너지 넘치고 이 용기 있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되게 막 구독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막 엄청난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달에 10,000원인가 그랬을 텐데 할까 말까 막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얼마 전에 문학동네에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해서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책을 하나 또 묶어내시기도 하고 그랬던 이슬아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추천 리뷰 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나와 당신과 우리와 그들의 우울에 이름을 지어주는 책. 저자의 꿈에서처럼 비단길이었다가 자갈밭이기도 한 삶을 엉덩이로 찌으며 달려가는 기분이다.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조르고 싶지만 이렇게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리 자주 쓰일 수 없지 않을까? 혼자인 밤에 이 책을 또 다시 꺼내볼 듯하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글이겠죠. 이름 모를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며 읽었다. 완벽히 책의 이제 저자가 누군가한테 술을 잘 못하시는데 이제 누군가한테 받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완벽히 충족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관둬지지도 않아서 일생 동안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 욕망들을 해석해 주는 것 같았다. 나와 당신과 우리와 그들의 우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기도 했다. 쓸쓸하고도 황홀한 독서였다. 와, 쓸쓸하고도 황홀한 독서. 이거 너무 멋있는 찬사네요. 저자의 꿈에서처럼 비단길이었다가 자갈밭이기도 한 삶을 이 원래의 글 중에 발췌해서 뒷표지에 실었군요. 한 삶을 엉덩이로 찌우며 달려가는 기분이다. 그가 안내하는 비극과 희극의 세계가 너무 어지럽고 즐거웠다.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조르고 싶지만 이렇게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리 자주 쓰일 수 없지 않을까? 혼자인 밤에 이 책을 또 다시 꺼내볼 듯하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추천사를 써주신 분은 올해 또 첫 책을 내신 분인데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라는 책을 쓴 또 젊은 여성 작가예요. 이아림 선생님이었는데 11월 29일에 그 예따 책방에서 김정선 선생님과 이 책을 펴는 이제 포도밭 해서 이제 김정선 선생님 모시고 저자와의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걸 읽고 그 책 소개를 올릴까 해서 좀 더 많이 선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 아무래도 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월 29일에 그 이슬아 선생님하고 추천사를 써주신 이하림 선생님 모두 같이 오셔가지고 책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두 분 책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매력 뿜뿜하는 그 젊은 여성 작가들을 보니까 너무 빨리 읽고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추천의 글을 받으셨는지 리뷰를 얻으셨는지 포도밭 출판사 대단합니다. 이름 선생님은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책을 읽는 내내 깊고 깊은 마음의 수렁을 생각했다. 그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등을 말고 웅크려 있는 나. 좋았다. 짙은 어둠이 투명해지는 순간 울컥하는 고요를 바라보며 뜻하지 않은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 흔한 반성도 다짐도 없는 경의와 환멸의 삶 한가운데 내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네,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의 저자인 이하림
선생님께서는 이런 리뷰 추천의 말을 써주셨네요. 이 책은 한 반 정도 읽고 마스다미리에 꽂혀가지고 마스다미리 막 잔뜩 읽다가 이제 그 저자와의 대화가 있는 날 마저 다 읽은 책이에요. 초중반 정도를 읽으면서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비롯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까지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거론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재현되거나, 이렇게 응용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알려진 작가잖아요. 그래서 연극 공연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영화나 이런 걸로도 계속 많이 나와 있는 작가다 보니까,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스토리는 대강 알 수 있을 법한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다시 재현해내거나 하니까 되게 낯익은 그런 스토리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삶과 자기 말과 이런 것들 자기 생각을 이제 보태서 이제 적어 내려가는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 나는 자세히 뜯어보지는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작가는 왜 이렇게 혹은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 뭔가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여기 이제 그 리뷰 소설이니까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알았어요. 나는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에세이는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작품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자꾸 작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그것이 반드시 1:1 대응이 되고 이거 작가의 원래 진짜 이야기야, 삶 이야기야, 실제 상황이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매칭하기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어떤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는 화자와 김선우 작가를 계속 매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가족 이야기들도 나오고 아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자전적 소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모든 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작가가 내면에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하고 싶었던 것,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의 총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끝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 잉글랜드의 스트랫퍼드 어폰 이번에서 존 셰익스피어와 메리 아든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 1616년 4월 23일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로 끝나가지고 왠지 보면서 딱 그 제목도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우울들 이제 어머니가 자기 간호에 일종의 부응해서 좀 이렇게 상태가 호전될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 버텨내는 힘 이런 것들이 되게 힘겨웠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찾아온 어떤 우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그 사망했다로 끝나는 책의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나면서는 이 작가에게 뭔가 에너지 뿜뿜할 수 있는 뭔가를 주고 싶다. 그래서 옆에 에너지바라도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건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거의 유튜브 거의 시작할 때 초반에 인생책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던 무라카미 류의 60부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 책의 그냥 핵심 한 줄로 그 책을 얘기해봐. 그러면 즐겁게 살지 않는 건 죄악이야. 이러면서 이제 젊은 소년 소설이죠. 그러니까
소년에 대한 자기 어렸을 때 자전적 소설이라고 무라카미가 얘기했던 책이었으니까 굉장히 막 힘들고 뭐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그 소년기를 보내면서도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그래도 여기서 나까지 무너지면 내가 우울하거나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방어해내면서 난 즐겁게 살 거야, 즐겁게 살 거야. 그게 그들한테 이 세계에 지지 않는 방법이야. 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악다구니를 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캐릭터의 에너지를 그 저자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읽으실까요? 별로 그런 책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여쭤봤더니 무라카미를 혹시 읽으셨어요? 뭐 여쭤봤더니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막 아싸 그러면서 드렸는데 읽지 않았다라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없거나 취향이 맞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과연 그 제가 전달한 그 에너지가 잘 닿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책은 초반 되게 웃겨요. 그 부천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화자도 이제 밤에 일을 하는, 근데 정말 이제 저자 이야기 같아요. 밤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불이 다 꺼지고 문을 닫을 때쯤에도 아직도 이제 여전히 일감이 남아있을 때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커피랑 이게 그 작업을 이제 마저 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이제 습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간데 옆 테이블에, 한 쌍의 남녀가 약간 맞선을 보듯 미팅을 하는 듯이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귀에 들려오더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살짝 맛보기로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장기적출 커플이에요. 장기적출? 굉장히 쇼킹하다고 할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인트로를 잡고 있어서 되게 뭐지? 하면서 빨려 들어갔던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기적출 커플 1. 부천역 북부광장 근처 카페에서 한 커플을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만난 건 아니었다. 그저 내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보다 먼저 일어선 손님들이었으니까. 그때 나는 너무 까매서 투명해 보일 지경인 아메리카노를 앞에 놓고 섹스피어를 읽고 있었다. 새해를 이틀 앞둔 세모의 밤이었다. 아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으니 하루 전이라고 해야 맞겠다. 누군가 내 옆자리에 와 앉으려는 순간 입구 쪽에서 웬 여자가 눈이다 하고 외치는 바람에 나는 잠깐 고개를 들어 시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으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맥없이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나서 섹스피어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내 옆자리에서는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들은 예를 반복하며 사람 이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호칭으로 서로를 불렀다. 인터넷을 통해 닉네임으로만 알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만난 커플인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탐색하는 젊은 커플의 모습은 막 자정을 넘긴 시각에 혼자 카페에 앉아 섹스피어나 읽고 있는 한심한 중년 남성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그렇다고 난생 처음 보는 상대를 빤히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얼른 시선을 거두고 너무 까매서 투명해 보일 지경인, 이 표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까매서 투명해 보일 지경인 아메리카노라니.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다. 아주 쓴맛의 어둠 한 모금이 내 몸속을 까맣게 물들이는 동안 나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커플의 대화를 엿들었다. 모르는 남자고 만나자고 하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혹시 장기 적출하려고 접근하는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요? 저도 그런 걱정이 들긴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보는 거라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이 워낙 겁나잖아요. 맞아요. 장기적출도 그렇고 연쇄살인범도 많으니까요. 저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장기적출하려고 접근하는 남자련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요. 장기적출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은근히 겁나는데요. 연쇄살인범에 대해 토론하려고 만난 것도 아닐 텐데.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새 밑에 처음 만난 20대 커플의 대화에 장기적출이라니. 까맣게 물든 내 몸속 장기들이 목구멍을 타고 꾸역꾸역 넘어오는 기분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는 척하며 다시 고개를 들어 옆자리를 슬쩍 훔쳐보니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상대가 마음에 드는지 연시 빙긋거리고 있었다.
여자 쪽이 더 흥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섹스피어의 그 작품들 속에 나타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들이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섹스피어를 되게 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옛날에도 섹스피어 책들을 한 권 두 권 막 이렇게 사다가 꽂아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우울감, 그러니까 그 저자와의 대화를 할 때는 책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였죠? 베니스의 상인의 첫 대사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대사가 있대요. 거기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뒤에 이제 섹스피어를 읽는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저자는 이걸로 제목을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것일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 우울한 어떤 정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든 뭐 이런 상태의 기복이든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떤 때는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든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극복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나눠서 되게 즐거웠던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에요. 밑줄 긋거나 막 이렇게 책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옥천에 이렇게 지역에 출판사들이 별로 없는데 그곳에서 펴낸 네, 김정선 작가의 첫 소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웬만하면 옛다 근처에 오실 일 있으시면 옛다에서 사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럼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